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언어 20번째 시간, 20번째 시간이죠.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입출력은 말 그대로 파일에 입력을 하고 출력하는 인풋, 아웃풋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고 쓰는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스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 그 입출력을 하기 전에 스트림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 어느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기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파일에다가 입출력 한다는 것은 파일을 일단 열고 다음에 뭔가 쓰거나 뭔가 읽거나 그다음에 작업이 다 끝나면 파일을 닫는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고 닫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파일을 열고 닫았으면 열었으면 뭔가 쓰기도 하고 뭔가 읽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문자 파일을 입출력하는 함수, 다음에 문자 열 파일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C 언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스트림이란 거는 C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항상 뭔가 파일에 대한 입출력, 네트워크 간의 입출력이 있으면 스트림이란 용어가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자, 스트림이란 그럼 무엇인지 살펴보는데요. 스트림이란 입출력이 가능하게 해주는 통로이다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해줬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스트림이 신의, 개울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가 만든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자, 프로그램이 막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다가 뭔가 인풋, 뭔가 여기다가 프로그램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뭔가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읽어왔을 때 요 바깥쪽 외부에 있는 장치와 내가 구현해 놓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뭔가 연결이 되어야지 이쪽 인풋에 있는 데이터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요거를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수단, 이걸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데이터가 쭉 계속 흘러간다 해서 우리가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붙였고요. 어, 그러면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이라는 거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용하는 뭐 가장 많이 보는 인풋 디바이스로서 키보드 같은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키보드에서 내가 열심히 타이핑을 하면 그게 PC로 막 들어가죠. 컴퓨터 들어가서 뭔가 연산을 막 하고 뭐 그림도 그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워드 프로세스에 그 타이핑도 되고 그런 과정일 때 그런 데이터가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 통로를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입력을 할 때 스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스트림이라고,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프로그램에 막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아웃풋에 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의 대표적인 게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타이핑을 막 하고 나서 어떤 메모장에 타이핑을 하고 나서 그걸 막 연산을 한 다음에 컴퓨터가 막 연산한 다음에 그 모니터에 내가 타이핑한 글자를 뿌려주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아웃풋 장치, 모니터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때도 프로그래밍에서 막 수행을 한 다음에 아웃풋 장치로 데이터를 막 흘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인풋이 있고요.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스트림을 통해서 막 들어오고 프로그램에서 연산을 하고요. 다음에 다시 아웃풋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의 대표적인 게 모니터라고 그랬는데 또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프린터. 그죠? 인풋의 대표적인 거는 키보드 말고도 여러 가지 있죠. 뭐 타블렛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스캐너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뭐든지 어떤 건든지 다 스트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가 흘러가고 흘러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 버퍼라는 거에 하나 더 있는데요. 버퍼란 거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여기서 막 흘러오죠. 데이터가 흘러오는데 데이터가 1비트씩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죠? 1바이트, 4바이트 뭐 이렇게 묶어서 오기도 하고요. 무서운데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 오는 거를 프로그램이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계속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너무 그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럼 속도에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연산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여기서 좀 모아요. 시냇물을 따라서 데이터가 오는 것을 여기서 조금씩 모읍니다. 모았다가 일정한 데이터가 양이 차면 그때 한 번에 프로그램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버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가 조금씩 누적되는 거.
누적대가 일정량만큼 누적되면 프로그램 쪽으로 넘겨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 그걸 우리가 버퍼라고 합니다. 자, 입력 버퍼도 있는데요. 출력 버퍼도 있어요. 출력할 때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그 모든 데이터를 계속 내보내면 여기 부하가 생기기도 하고 속도가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조금씩 모아요. 모아서 한 번에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툭 던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입출력, 파일 입출력에 대한 그 순서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림은 그 C에서 제공하는 스트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tdin, 스탠다드 입력, 스탠다드 아웃, 그다음에 스탠다드 에러가 있습니다. 뭔가 에러가 발생해서는 에러가 스트림으로 흘러가서 에러가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과 출력, 내가 뭔가 입력을 해주는 요 과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입력 스트림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아웃풋, 스탠다드 아웃 출력 스트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을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열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쓰거나 읽거나 해야 되겠죠. 또는 그 문자를 입력하거나 문자열을 입력하거나 그런 방법을 먼저 할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파일을 일단 열어야 되겠죠. 파일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을 해서 파일을 연 다음에 그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쓰기라든가 읽기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일을 열고 닫는 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파일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죠? 자, 요 파일 구조체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자, 구조체 우리 배웠죠? 구조체는 뭔가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모아서 큰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구조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구조체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갖고 있는 그 구조체입니다. 이 구조체가 안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죠? 파일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이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지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구조체를 컴파일러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쓰는데요. 이 구조체가 뭐 하는 녀석이냐면 파일을 열고 닫고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구조체 포인터와 그 다음에 오픈 함수, 클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고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파일 구조체, 오픈 함수, 클로즈 함수 다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제공을 해주는 함수니까 우린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데요. 여기 뭐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파일 구체는 파일 구조체 포인터고요. 그다음에 오픈 함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파일 오픈 함수 여기까지 끄셨는데요. 최근에 뭔가 보안상의 이유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을 여는 거기 때문에 뭔가 보안의 이슈가 있어서 뒤에 S 전미사를 붙여서 시큐리티의 약자겠죠. 그래서 이걸 붙여서 새로운 함수를 나타 저기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픈 S 함수는 어떻게 써주냐? 매개 변수가 3개가 들어가요. 3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파일 구조체 포인터, 방금 위에서 나온 이 구조체 포인터 얘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경로와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모드, 파일을 어떤 모드를 열 건지, 읽기 모드를 열 건지, 쓰기 모드를 열 건지 그런 모드 3개의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파일이 빵 하고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 작업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파일을 닫을 필요가 있겠죠. 닫기 위해서는 파일 구조체 포인터, 우리 위에서 쓴 거 있죠. 파일 구조체 포인터를 넣어주시면 다시 파일이 닫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한번 파일을 직접 열고 닫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경로는 C 드라이브의 C 프로젝트 여기로 하겠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파일 입출력이니까 파일 인 아웃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파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코딩을 하는데요. 뭐 항상 했던 거 include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헤더 파일 스탠더드 IO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메인 함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C 언어를 처음 해보신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건 뭐 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형태까지 다 했고요. 자, 이제 파일을 열고 닫는 파일 구조체 포인터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 여는 오픈 함수, 클로즈 함수도 이용해서 실제로 파일을 열고 닫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구조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일 구조체 포인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파일 구조체 포인터 선언을 하나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컨디션이라고 해서 파일이 실제로 지금 어떤 컨디션, 페일 났는지 어떤 겠는지 그런 것을 하나 변수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파일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파일을 열어보는데요. 일단 위에서 선언한 구조체 포인터 있죠. 포인터의 주소를 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에 경로 내지 경로 플러스 이름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일 txt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름만 들어 경로가 안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있는 파일 in out 다시 있죠. 이 파일이 디폴트 기본적인 경로가 되는 겁니다. 즉 파일 in out이 어디에 어디에 존재하게 된다? 파일 in out 다시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모드가 있는데요. 모드는 W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고요. 자, 모드에 대해서는 읽기 모드, 쓰기 모드, W, 읽기 모드, 쓰기 모드 등등 있는데요. 요거는 좀 더 장표를 보면서 다시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쓰기 모드, W, 라이트의 약자겠죠. 쓰기 모드로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약에 조건문을 하나 걸어주는데요. 만약에 구조체가 널이 아니면, 자, 널이란 얘기 무슨 얘기냐면 파일이 제대로 오픈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지 않았으면 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널이 아니면 제대로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로그를 하나 찍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찍어주냐면 success 파일 오픈이라고 이렇게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볼 때 파일이 제대로 열렸구나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널이 떨어졌어요. 널이 떨어지면 fail 된 거죠. 뭔가 이유로 어떤 이유로 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파일이 불량이라든가 경로가 틀렸다든가 그런 걸로서 만약 파일이 열리지 않고 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cannot open 파일이라고 우리가 하나 디버그 로그를 하나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파일을 열고 이제 그럼 닫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닫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int 변수 파일 컨디션이라는 int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파일 클로즈를 할 때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파일 구조체 하나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파일 컨디션 값을 보고 어떤 값이 왔을 때 제대로 닫혔구나, 어떤 값이 왔을 때 제대로 닫히지 않았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은 상수로 EO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수로 -1이라고 이미 헤더 파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일의 끝이에요. 그래서 EOF가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EOF가 아니면 파일 컨디션 EOF가 아니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건문으로 분기를 한번 태우면 되겠죠. 뭐라고 그러냐면 파일 컨디션이 시도를 했어요. 닫아요. 이제 열어 있던 파일을 닫습니다. 그래서 파일 컨디션이 뭐가 아니면 EOF가 아니면 로고를 찍어주되 뭐라고 찍어준다고요? success죠. success 파일 close라고 로그를 하나 남겨두면 제대로 닫혔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뭔가 fail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파일
fail 여기를 뭐라고 바꿔줄까요? cannot close 파일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오픈하고 일단 닫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다음 뭐 쓰거나 읽거나 이런 거는 이 다음 문제고요. 일단 파일에 접근을 해서 파일을 열어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다 작업한 다음에 이제 닫을 수 있어야 되겠죠. 파일 안 닫으면 큰일 나죠. 파일을 공유해서 쓰는데 내가 계속 잡고 있으면 다른 데서는 리소스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닫아줘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구조체를 이용합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라이브러리로 이미 헤더 파일에 다 있는 구조체, 파일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오픈 함수와 클로즈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함수의 매개 변수 3개, 구조체 포인터의 주소, 다음에 그 내가 사용하게 될 파일, 경로 플러스 이름인데요. 경로는 생략이 되고 경로가 생략이 되면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다시 파일 있죠? 요거와 동일한 경로의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쓰기 모드를 일단 여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요 파일이 지금 이 경로 여기서 보면 파일 탐색해서 폴더 여기 보면 예, 여기입니다. 여기 경로하고 똑같다는 건데요. 이 경로에 지금 파일 iotxt라는 파일이 없죠. 없으면 새로 생성을 하고요. 있으면 그 파일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이 파일을 생성을 하고 있으면 그 존재하는 파일을 오픈을 하는 그런 함수 파일 오픈 secure 함수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도를 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주소를 줬으니까 fsp가 널이 아니면 성공이에요. success 파일 오픈하는데 성공이 된 거고요. 만약에 널이에요. 널이 떨어졌을 때에는 뭔가 파일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파일을 열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닫아요. 막 그러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나서 닫아요. 그래서 클로즈 함수를 이용하는데 이때 클로즈 함수 이용할 때 파일 구조체 fsp 하나만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막 닫는 작업을 해줘요. 닫는 작업을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유로 EOF -1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캔나 파일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일을 정상적으로 닫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EOF -1이 아니면 석세스 정상적으로 자원을 다 닫은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서 실제로 파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4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파일 오픈, 그 다음에 석세스, 둘 다 석세스죠. 그러면 실제로 파일도 제대로 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연 파일을 제대로 닫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경로에 가서 한번 제대로 됐는지 볼게요. 그러면 파일 iotxt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내용이 있다 없다? 전혀 없겠죠. 왜 그러느냐? 오픈만 하고 클로즈하고 오픈하고 클로즈 했기 때문에 전혀 뭐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채워 넣는 그런 방법을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를 좀 올게요. 자, 파일을 이제 열고 닫았어요. 열고 닫은데 그때 아까 방금 봤듯이 열을 때 어떤 모드를 열 건지 세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이 값이 있었습니다. 이 값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값은 자, 파일 오픈 함수의 세 번째 인자 모드는 파일을 열 때 어떤 모드로 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읽기 전용 모드, 리드입니다. 리드.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쓰기 전용 모드. 그죠? 그래서 뭔가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파일이 없으면 새 파일 생성. 방금 우리가 그랬죠. 파일 IO라는 txt 파일이 없었으니까 바로 그냥 생성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있다면 존재하는 파일을 열게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전용 모드. 어떤 파일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열어서 그 다음으로 계속 내용을 추가할 때 씁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R하고 W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 입출력에 대한 모드가 있는데요. 텍스트 파일을 열 거면 T로 붙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너리로 열 거면 바이너리 이진수, 바이너리로 열 거면 B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파일 접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파일 입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WT 하면 파일을 쓰기 전용으로 열고 텍스트 모드로 입출력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T는 보통 우리가 생략을 해요. T를 생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생략하고 이렇게 안 썼죠?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바이너리 모드로 열 때만 B를 붙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주로 대부분 큰 뭐 바이너리 모드로까지 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R 아니면 W에서 W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T는 생략 가능하니까요. 자, 문자 파일 입출력입니다. 그래서 문자 파일은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getC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ush가 있는데 C 언어에서 get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다음에 전미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get이라는 게 나오면 다 입력이에요, 입력. 뭔가 데이터가 프로그램 안쪽으로 스트림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입력. 자, push예요. 그러면 다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C, 캐릭터 약자겠죠. 그래서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주는 함수고요. 키보드라든가 이런 스캐너를 통해서 스트림을 통해서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풋은 그 파일에 있는 또는 어떤 곳에 있는 걸 갖다가 출력, 모니터나 기타 등등의 장비로 프린터 등을 통해서 출력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출력이에요. 입출력, 입력, 출력. 함수를 이용해 문자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소스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while input. 자, 인풋이 있는데요. 요게 get이니까 입력이겠죠.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막 받아요. 스트림 라인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본 입력 스트림이죠. 그래서 입력 스트림으로 받고요. 입력 스트림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파일에 출력하기 위해서 풋을 씁니다. 그래서 input 쓰고 그다음에 파일을 쓰는데 자, 요거는 그렇게 쓰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면 이렇게 메모 그 지정한 파일에 타이핑한 글자가 이렇게 출력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좀 코딩을 이렇게 해놨고요. 자, 하나씩 보면 문자 파일 입출력 함수 방금 우리가 했던 여기 getC와 getPush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파일을 열고 닫는 것까지 했죠. 그죠? 거기에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고 닫기 때문에 파일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컨디션을 알아보기 위한 파일 컨디션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풋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풋 변수를 하나 여기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오픈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방금 했던 것 같이 파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넣어주시고 모드, 라이트 쓰기 모드로 넣겠습니다. 자, FSP가 널이 아니면 제대로 오픈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널이에요. 그럼 뭔가 에러 난 거니까 캔넌 오픈 파일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성공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석세스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요. 다음에 풋을 이용해서 풋은 출력이에요. 출력. 우리가 프린트 F 배웠죠? 그 프린트 F하고 동일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t, input 데이터 뭔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기를 원하고 이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while 계속 EOF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까지 인풋이 마이너스일 때까지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보드로부터 입력 스트림이죠. 입력 스트림을 갖고 getC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1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Z 눌렀을 때 마이너스 1, 즉 나는 입력할 걸 다 입력했다. 그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컨트롤 Z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키보드로부터 뭔가 입력받을 대기 상태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디로? 파일에 출력, 파일 어떤 파일? 이 파일이죠. 이 파일에 쓴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다가 컨트롤 Z를 눌러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닫습니다. 클로즈는 똑같아요. 파일 컨디션에서 동일하게 제대로 닫히면 석세스, 안 닫히면 캔나 클로즈 로그를 남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데이터 있죠? 여기다가 제가 hello world good morning 뭐 이 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Z 눌러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석세스 클로즈 제대로 닫혔네요. 파일 석세스 파일 오픈, 석세스 파일 클로즈 제대로 열렸고 제대로 닫혔고 그 중간에 파일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파일 탐색기 열어서 이 파일이죠. 이 파일을 메모장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보면 방금 입력한 헬로 월드 굿모닝이 제대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했는데요. 문자를 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문자열이 있겠죠. 문자열. 요거부터 살펴볼 거예요. 문자열이 있겠죠. 그래서 get s, c가 아니라 s만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게 아니라 몇 글자씩 한 번에 가겠죠. 그래서 버퍼란 개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버퍼를 정해놓고 버퍼의 사이즈만큼을 우리가 명시를 해주면 버퍼 사이즈만큼 데이터가 한 번에 툭툭 날아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그 실행을 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방금 했던 그 캐릭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get, push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get은 입력이고 put은 출력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파일 두 개가 있어요. 파일 01, 파일 02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파일 0에 있는 내용을 막 입력을 받아요. 프로그램 입력을 받으면 get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출력을 해요? 다른 곳에다 파일 에다가 풋을 계속 출력해 주면 결과적으로 파일 두 개를 하나를 갖다가 두 개로 복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 했던 거는 파일을 하나 열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키보드로 입력한 거를 데이터를 넣으면 끝나지만 파일을 복사한다는 건 파일이 두 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일 구조체를 두 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파일 닫을 때 그 상태 값을 보기 위한 컨디션 변수도 두 개. 인풋은 어차피 한 거 입력을 하나니까 하나만 변수를 선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하나 열어서 하나 읽고 하나 읽은 거 다른 쪽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파일은 열 때 라이트로 열고요. 아니, 리드로 열고요. 읽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라이트로 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력 fsp 1번 1번이 뭐예요? 파일 01txt 요 파일이겠죠. 요 파일로부터 읽습니다. 읽고 그것을 어디다 써요? fsp 2번 2번 파일에다 쓰면 두 개의 파일이 1번 파일이 2번으로 복사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데 그죠? 똑같은데 출력을 어디로부터? 이거는 키보드로부터 출력을 받은 거고요. 얘는 어디? 파일로부터 읽어와서 리드로 읽어와서 라이트로 다른 파일에다가 쓴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C 언어에서만 파일 입출력이 이런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뭐 대부분 그 C 언어하고 거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자바 언어가 있겠죠. 자바 언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스트림을 이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이 다음에 그럼 열었으면 어떻게 할 건지 버퍼를 이용해서 문자 열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씩 하나씩 캐릭터, get 캐릭터, put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낼 건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각 언어마다 라이브러리가 조금 더 많이 발전된 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형태를 꼭 그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요. 다른 언어도 접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